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2,47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하락이 멈춰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그 이후에 한 80포인트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밀리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럼 현 구간은 뭐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시장의 그동안의 이제 컨셉은 그 추세 구간이었죠. 요 구간까지는 추세 구간이었는데 이제 이 한 추세의 텀이 이제 끝나면서 여기서 이제 2분의 1 조정, 왜 이래? 2분의 1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2분의 1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은 이제 이 조정은 멈춰졌어요. 그죠? 조정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2,470포인트, 즉 33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자리에서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흔드는 자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장세를 바라볼 때 먼저 시장의 기본 틀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장은 아니고 지금 이제 추세가 일정 정도 일단락된 가운데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된 변동성 단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 장세의 흐름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럼 시장의 흐름은 뭐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핑계를 갖다 대면은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에 따른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제 흔들렸다라는 부분들 하나. 즉, 뭐 다른 얘기를 했겠지만은 FOMC에서 이제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서 이제 테이퍼링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긴축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디테일한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변동성 구간으로 진입됐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추세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조정 들어오면은 사는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했다라면은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장의 방향성 흐름을 타진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 예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 구간의 흐름을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런 변동성 구간이 나타나느냐?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상승의 구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드캣 바운스다. 내지는 베어 마켓 랠리다. 즉 이 상승의 흐름은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시장의 상승의 흐름은 아니었죠. 한계성을 분명히 지닌 흐름. 그래서 제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는 흐름으로 표현을 했고 베어 마켓 랠리라는 흐름으로 표현했죠. 그거는 항상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면은 주가는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 시장의 본질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최근 장세의 흐름을 이루었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라든지 경기 회복 신호의 바탕을 둔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순수하게 돈의 유입, 예탁금이 46조 원에서 53조 원까지 늘어나는 흐름,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가 16조 원대에서 뭐 거의 20조 원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흐름. 그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동력이었죠. 그러면 이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의 흐름은 일정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경계 매물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 그러면 지금 국면은 뭐냐? 시장을 뭐 들어 올릴 만한 요인들 우리가 따져보면은 뭐 예탁금의 뭐 추가적인 증가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게 되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상당히 많이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막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2,470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는 저점 라인에서 일단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의 방향성, 이거는 지금은 퀘션 마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이 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번 흐름 속에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마디에서 형성됐던 2차 전지의 재부각, 이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요인들, 이게 향후 방향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산에 넣으시면서 현재 변동성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장세 흐름은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의 어떤 상향, 뭐 이런 부분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 아니고 순수하게 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식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돈의 힘에 의해서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올라왔던 과열의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일정 정도 과열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지점에서. 2470포인트대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다만 쫄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공격적인 배팅을 할 자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의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한 발 뒤로 물러선 가운데 시장 대응 흐름이 지금은 적절한 시장 대응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결국 최근 장세를 견인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급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즉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변화되는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예탁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한 46조 원대 이 정도에서 한 53조 원대까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죠. 이제 그 흐름은 고객 예탁금은 급격하게 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고객 예탁금에서 늘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형 수익증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도 보다시피 주식형 수익증권이 최근에 주가 조정 국면 속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지금은 한 달락, 그러니까 한 파동의 형성 국면 속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출한 수익률을 줬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한 차례의 어떤 랠리는 끝났다. 팔 사람은 팔고, 뭐 수익증권에서도 이익 실현할 건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다만 예탁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는 여전히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융자 잔고가요 거의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고점을 찍을 때가 한 2조, 한 20조 한 2천억 정도? 요 정도가 됐는데 지금 19조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국면 속에서 이제 이게 털리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리는 가운데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247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한 차례 신용에 의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추가적으로 신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막 밀리면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70포인트를 저점선으로 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전제는 지금 국면은 그동안의 랠리에 따른 과열의 흐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수급의 흐름에서 이제 현재 수급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꾸 단기적인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좀 러프하게 중장기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그 경제 흐름, 경기 흐름에서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석연찮은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건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요, 101까지 내려오면서 달러 인덱스, 즉, 달러 가치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1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해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따지면 한 125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101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세, 즉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마저도 약세를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하늘에서 상당히 많이 방어를 했거든요. 이제 달러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빠졌지만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즉 달러가 강세 흐름을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증권 방송 같은 데서도 맨날 2차 전지 얘기만 하고 장밋빛 전망, 종목 장세 전망에 대한 장밋빛 얘기만 나오지 사실은 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좀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약한 가운데 원화도 약세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냥 스쳐가는 얘기로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막 14개월째인가요?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해서 지금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이거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뭡니까?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의 흐름은요. 이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거나 경상 수지가 개선될 요인이라든지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중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금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게 결국은 뭡니까? 대중 무역 수지거든요. 근데 대중 무역 수지가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시장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랠리가 여러분들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시장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은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골마지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의 부분이라든지 계속 발표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어떤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급 흐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파티지 중장기적인 파티는 아니다라는 점.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계산에 넣고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압축을 해서 보면은요, 지금 장세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지금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2차 전지의 향방이에요. 결국 이 장세의 어떤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것은요, 2차 전지의 향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런 펀더멘탈의 어떤 그 약화 상황 속에서 눈을 돌려보면은 그나마 성장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조선, 반도체, 다들 지금 뭡니까? 향후에 그 컨센서스가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나마 2차 전지라는 것은 성장성 스토리를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이 거기에 헤쳐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투트랙의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는 발을 빼놓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의 약화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현재 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2차 전지의 이 판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 속에서 과열이 해소됐다. 이 얘기는 즉 최근 2, 3개월 동안 달려왔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과열이 해소됐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의 과열이 해소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최근 완성차, 그러니까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가격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 이들 시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현 장세 흐름을 이렇게 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만 우리가 한번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체킹을 해보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에서는 키포인트 종목만 봐라. 그죠? 그러면 키포인트 종목이 뭡니까? 뭐 지금은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키포인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압축돼요.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가 되고 하나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들 배팅을 할 때 뭐 누가 먼저 했느냐 늦게 했느냐 전 좀 늦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배팅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는 물리더라도 핵심 주도주에서 물려라. 그러니까 물리라는 얘기는 그렇고 시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결국은 압축된 선도주, 대장주에서만 시세 대응을 해라. 그죠? 왜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령 이게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 시세가 쉴 때 후발주들의 경우는 하염없이 빠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발주들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 달 전 시점을 우리가 돌아와 보면은 그럼에도 가격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시점에서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한 차례 마디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살아남을 애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포스코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걔네들은 그나마 시대를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주도주, 핵심주의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핵심주의 흐름이 스톱이냐, 고냐, 그냥 심플하게,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그죠? 에코프로가 지난번 고점 찍고, 이거 좀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지난번 고점 찍고, 이번에 이제 고점 찍고, 이제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쌍봉 비슷하게 쳤어요. 이걸 고점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목하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위에 있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좀 봐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차례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털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털렸다라는 얘기는 이익 실현을 했다거나 차익 실현을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이게 상투를 쳤다. 이건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셔야 될 것은 2차 전지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아, 지금은 쉬는 거다. 더 간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꿈만 쫓아가지 마시고 현실적인 흐름을 절대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여전히 100만 원을 갈 수 있는 가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는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거래량 흐름이라든지 이 시세가 움직였던 흐름들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그냥 쫓아서 가는 흐름을 우리가 대응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요새 100원에 산다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큰 손이라든지 거대한 세력들의 경우에는요. 그걸 마냥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여전히 기대감을 가질 때 물량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거래량의 흐름으로 일정 정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전제는
아직 이 성장 스토리라든지 아직까지 가치가 뭐 비싸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실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뭐 밀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세는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 번 더 쳐 올릴 겁니다. 뭐 이번 주는 이제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는 또 한 번씩 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이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뭐 제가 이전에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라, 뭐 바이앤홀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더욱 더 가령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 물량의 수가 많으신 분들, 수량이 비중이 크신 분들의 경우는요. 일정 정도는요. 이제부터는 그냥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 뭐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대 사셨는데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지금부터는요. 가령 뭐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절반 팔고 그 절반 남은 그 현금을 가지고서 다시 또 들어가도 돼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 정도는 한번 팔기를 요구하는 시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무조건 간다. 그 말만 믿고서 그냥 안 팔고 갖고 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주는 자리에서는요. 조금 그러니까 뭐 물량을 다 팔지는 않으시더라도 일정 정도는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흐름을 보는 게 지금은 시세가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세 감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는 시세가 상투를 찍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금요일과 오늘 코스에서 주가가 이제 월요일과 어제와 이제 오늘 코스에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회에서는 한 번 더 쳐줄 거예요. 쳐주는데 그 쳐줄 때 더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는요 한 70만 원 정도 뭐 금방에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요 물량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더 덜어내고 가세요. 덜어내라는 얘기는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흐름이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이제 어제 오늘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제 약간 쉼을 골랐기 때문에 다시 또 쳐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다시 또 한번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따라 들어가는 대응보다는 뭐 어제 오늘 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가에서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봐요.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그러나 다시 거래량을 붙여줄 때는 그때는 빠져나오는 전략. 일정 정도는 현금화를 하는 전략.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 그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뒷공문이 쫓아가고서 설거지를 당한다든지 항상 못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팔고 또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이런 대응을 하자. 지금 자리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장비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선발 핵심주.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21선, 33선에서 조정은 거의 끝났어요. 다. 한 번씩 다 쳐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이전처럼 그냥 강력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다. 다만 오늘 국면과 내일 국면 속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사서 올라가면은 지금은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제약바이오의 경우가요. 거의 비슷하게 가령 뭐 33일선이라든지 21선까지 다 밀렸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33일선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는요. 저가 매수의 맥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셀트리온 조금 더 밀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뭐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애니젠이라든지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기존에 이제 주력주 군단들이었던 종목들이 20에서 33주까지 밀렸는데 저는 그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배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자리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 추세 국면이 아니라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은 시장이 말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 이꼬르 2차 전지예요.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거 이꼬르 삼성전자였다라면은 지금은 종합주가지수와 2차 전지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방향성의 키는 2차 전지가 쥐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끝나면은 저는 이 장은 일정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의 흐름은 살아있고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리바운드의 흐름을 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거 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되 끝에 물리는 그 흐름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잘 팔고 나오는 계속 사면은 팔고 나오고 사면 팔고 나오고 하는 그런 대응을 좀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밀렸는데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밀릴 자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 자리는 그럼 어디냐? 2470이 되는 것이고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2470선 근방 들어가는 자리, 이게 2500선 이하 자리는 저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530선 자리는 고점 매도라든지 관망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지수의 밴드를 설정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발주의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국면이라는 얘기는 추세 이탈이 아니라 짧은 조정 국면이다. 그럼 거기서는 뭐야? 저가 배팅은 유효하다. 그래서 2차 전지 후발주들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 제외하고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의 경우는 그 후발주 눌림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 저가 매수는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다. 지금 이 자리는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전처럼 추세가 빵빵빵 나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좀 더 기민한 시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면은요,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 났으면은 바로바로 팔아버리고 또 다시 현금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항상 찰찰찰 넘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타진하는 그런 대응 구간으로 현장세의 흐름을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